네, 화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비판 이론 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지금 현대 철학을 하고 있잖아요. 현대 철학을 일단 좀 큰 틀로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큰 현대 철학은 세 가지 부류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상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설에서부터 시작되는 현상학은 뭐냐면 아마 기억에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배후에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어떠한 뭐 신적인 세계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 세상이 분유되어 나왔고 그 이데아에서 이 세상을 지시한다. 이제 이런 거를 반대하죠. 어떤 이데아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이 세계가 전체예요, 그냥. 있는데 그냥 또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그 현상을 이 세계 전체를 전체성으로 있는 그대로 보자. 이게 이제 현상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학적 방법을 이제 후설이 제시를 했고요. 그 현상학자들이 그 방법에 맞추어서 이제 쭉 자신들의 철학을 전개했는데 그렇게 있는 세계 전체를 쪼개지 않고 배후에 없이 있는 그대로 봤더니 데리다에 가서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해체로 끝났습니다. 모든 건 다 해체됐어요.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그런 기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구조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상학에서 해체된 모든 것이 다 해체되고 나면 그럼 아무것도 없느냐? 그럼 그냥 니체 말 맞다나 그냥 생이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느냐? 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신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 합의로 이렇게 하자 한 거는 아니지만 언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의 모든 뭐 정신, 인류학, 뭐 문화, 예술, 뭐 사회 구조 모든 영역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이나 개인은 그 만들어져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시르는 언어의 부분에서 이런 구조가 있다. 그래서 그 구조가 랑그가 있고 파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랑그가 사실은 그 구조죠. 어떤 구조. 그 다음에 그 랑그의 구조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파롤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분야에 이런 구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인간이, 그러니까 개인이 뭔가를 바꾸어 나가야겠다.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바꾸어 나가야겠다 하는 시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구조 속에 살아가는 거지 그 구조 자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히 어떤 또 자연스럽게 구조가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비판 이론, 사회 비판 철학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판 이론은요, 반대예요. 구조주의하고는 반대인데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이게 뭐 사회든 무엇이든 바꾸어서 공동의 선 아니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비판 이론입니다. 그래서 구조주의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대 철학은요, 이 구조주의와 또 이 비판 이론이 심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20세기까지는 비판 이론이 대세였어요. 20세기 때 공산주의가 전 세계 한 절반을 차지했었잖아요. 그래서 비판 이론이 대세로 잡고 가다가 공산주의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 이론도 같이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주도권을 구조주의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조주의가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게 이제 전체 세계의 대세적인 대세의 철학이 이제 구조주의인 거고요. 이제 그렇지만 비판 이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태 목사님 말씀처럼 뭔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비판 이론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의 또 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제 변증법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는 구조주의다. 비판 이론도 계속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주로 아까 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로 예술의 영역에서 이런 비판 이론의 어떤 그런 시도와 그런 그 시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작하는 루카치는요, 20세기 철학자 중에서 좌파 진영을 대표합니다. 좌파라고 한다는 것은 공산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철학자들을 좌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좌파 진영의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고요. 이 루카치가 쓴 역사와 계급의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분의 아주 대표적인 많은 책들을 썼는데 이 책이 아주 이분을 유명하게 한 대표적인 저서인데요. 이 책은요, 20세기에 정말 꼽을 만한 책 3권을 들라고 하면 그 중에 들어가는 한 권이 루카치의 역사와 계급의식이라는 책입니다. 그럼 20세기를 대표하는 이 3가지 책은 뭐냐? 첫 번째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루카치의 역사와 계급의식이 20세기의 대표적인 철학 저서 3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에 들 만큼 이 루카치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비판 이론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보게 되는 모든 비판 이론 철학자, 그리고 여기에 다루지 않지만 많은 비판 이론 철학자들의 기본 철학 베이스는 뭐냐면요,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가장 기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는 비판 이론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헤겔의 어떤 관념 변증법을 이제 비판하고 유물 변증법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인데 루카치는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이분의 가장 중심이냐면요, 정치와 경제 분야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역사와 계급의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물론 이 책에서 그 문화예술 부분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원래 대철학자들은 모든 영역을 다 다루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다루면 제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의 그 주전공인 분은요, 저희가 다음에 하게 될 발터 벤야민이라는 철학자가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비판 이론을 제시한 그분이 주종목이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그리고 루카치는 정치 경제 분야가 원래 이분의 주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치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비판 이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은 이제 요 정치 경제 그 부분에 루카치 이론을 중심으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을 먼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카치, 왜냐하면 루카치는 이제 마르크스 공산주의에서 뭔가의 그 비판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요.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을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르크스 이전에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물건, 대상적 활동이라고 하죠. 저희가 마르크스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인간이 이제 뭔가 이제 이렇게 힘을 주고 활동을 하는 거죠. 존재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적 존재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용어로는 노동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이전에는 인간이 자기가 필요한 거는 자기가 다 직접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급자족의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인간이 대상적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물건이죠. 물건은 소유가 누굴까요? 누구의 것일까요? 만든 사람의 것이죠. 그래서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만든 어떤 작품의 소유자였고요. 그래서 만든 사람 마음대로 처분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뭐 필요한 물물 교환도 할 수 있었고요.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어떤 것을 내가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이전까지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마르크스가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한 거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본가가 이제 공장을 짓고 단일 상품을 대량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산하기 위해서 임금을 주고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노동자라고도 하고 근로자라고도 하는 이 사람은 내가 만들어낸 물건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지배력이 있을까요? 없죠. 그냥 나는 그냥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뿐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내가 만든 물건에 대해서 내가 지배를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내가 뭐 처분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 오면서부터는 내가 만든 물건은 내 것이 아니에요.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장에서 만든 상품은 돈으로 그것이 교환이 되면서 오히려 그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이 팔려야 회사가 돈을 벌고 그 돈이 나에게로 오는 거죠. 임금이라는 형태로, 월급이라는 형태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만든 물건은 더 이상 작품이 아니라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만들었지만 그 물건에서 나는 어떻게 될까요? 소외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자본가들이 상품에 내다 팔면서 팔면서 생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이렇게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그다음에 상품이, 물질이 무엇이 되거든요? 마치 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이제 고용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마치 신처럼 됐기 때문에 이건 마르크스가 한 말이에요. 물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신처럼 돼버린 거죠. 물질이 신처럼 돼버린 거죠. 그리고 반대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그 자체로 사실은 기독교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소중한 인격체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은 인격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인간이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이제 뽑은 다음에 이제 그 월급을 줄 때도 그 평가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죠. 같은 입사 동기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을
돈의 가치로 평가를 하는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물 취급 당해버렸죠. 물화가 되었습니다. 물화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물건이 물화가 되는 거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물신화가 돼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뒤바뀌게 된 거죠. 이제 마르크스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을 당하고 아프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장애를 입으면 가치 없는 사람으로 내쫓기고 그렇게 다느냐. 이런 사회가 무슨 자본주의 사회, 자본사회가 무슨 이런 사회냐. 그러면서 그것을 비판, 이런 자본주의 병폐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형이하학적 차원, 아래로부터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그 물질의 차원, 경제의 차원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사회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하부 구조, 이 경제의 차원, 그 물질 생산 관계의 차원에서 혁명을 일으키면 상부 구조, 상부 구조는 이제 뭘까요? 정치, 정치,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뭐 문화, 종교, 예술, 뭐 이런 분야들이죠. 이런 분야들은 사실은 이 하부 구조를 정당화시켜주는 도구인 거죠. 그래서 하부 구조가 먼저 생겼고 상부 구조가 나중에 생겼는데 그래서 하부 구조에서부터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으면 이제 여기도 바뀔 거야 라고 하면서 혁명이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르크스는 이론만 제시를 하고 죽었고요. 사실 유럽의 어떤 많은 이제 마르크스 공산주의자들은 이 이론을 가지고 유럽에서 시도를 했는데 유럽에서는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루카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로 넘어가서 그 공산주의 혁명을 엄청 지지를 해주고 정말 러시아의 공산 그 혁명에 정말 그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이 하부 구조에서의 공산주의 혁명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비판 이론의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비판 이론 앞으로 저희가 보실 때 첫 번째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을 이제 전제,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아래로부터 아래로의 혁명, 그러니까 물질, 그 유물 변증법은 해결되었다. 이 부분은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했다라고 보는 게 이 비판 이론 철학자들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루카치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루카치가 그러면 공산주의 혁명이 여기까지 했으면 잘 된 거 아니야? 근데 뭐를 비판하면서 비판 이론이 나왔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이제 레닌이 했죠. 성공하고 나서 레닌이 이제 물러가고 스탈린이 이제 러시아를 집권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레닌에서 스탈린을 넘어가면서 이 정치 분야, 즉 이 비판 이론가들이 그 문제 삼는 거는 바로 이 형이상학 분야. 정치, 경제, 이론, 정치 분야, 경제 분야, 그 다음에 그 이론 부분, 그 다음에 예술 부분, 이 부분에서 진정한 아직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판 이론들이, 이 비판 이론 철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래로의 혁명은 성공이 했는데, 이 위로, 형이하학, 그러니까 형이하학은 성공을 했는데 이 형이상학적 부분은 혁명이 아직 안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루카치는 바로 이 정치 부분에서 보니까 스탈린이 그 집권하는 소수의 공산당들이
이 대다수의 프롤레타리아들을 다 외면하고 그 공산주의 어떤 이론이 그냥 그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그냥 지배해버리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치나 사상에서도 사실은 이 대중이, 프롤레타리아인 대중이 함께 그 아래로부터의 혁명처럼 참여하고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혁명을 해야 하는데, 대중이 참여해서 혁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스탈린이 되면서 소수의 공산당들이 이 정치 이론이죠. 정치 이론을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자본주의에서 소수의 자본가가 그 모든 것을 독점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소외시켰던 것처럼, 바로 그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바로 그 병폐를 지금 스탈린이 그대로 정치 분야에서 지금 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수의 공산당이 형이상학 부분의 정치나 사상 모든 분야를 독점해서 대다수의 플로레테리아들을 소외시켰다. 이래서는 안 된다. 마치 정치나 이 정치 분야에서 정치와 사상의 영역에서 다수의 대중들, 플로레타리아들은 물화가 돼버린 거예요. 소외됐습니다. 소외되고 무조건 당이 명령한 거는 무조건 따라. 안 따르면 어떻게 할까요? 숙청시켜버리는 거예요. 변증법이 뭡니까? 내가 정이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반대하는 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과 반의 어떤 갈등을 통해서 더 새로운 정치 이론이나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하는 게, 이게 원래 그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변증법이잖아요. 헤겔이 얘기했던 변증법이고 마르크스가 이거를 유물 변증법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아래로부터 혁명에서는 이게 성공을 했는데 왜 정치 부분,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부분에서 반을 다 숙청을 시켜버리느냐,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만 남아요? 정만 남는 거예요. 새로운 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빠져버렸습니까? 스탈린의 공산주의는 교조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교조주의라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신격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불변의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히 여기에 도전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스탈린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수천만 명을 수청시켜버렸죠. 뭐 그건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왜? 시대가 바뀌면 마르크스 이론도 시대에 맞추어서, 또 대중들이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는 대중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의논하고 고민해서 새로운 사상을 인위적인 노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왜 대중은 다 소외시켜버리고 물화시켜버리고, 왜 스탈린의 공산당만, 소수의 공산당만 그 모든 정치 사상 권력을 독점하고 왜 대중들 다 소외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 수정을 해야죠. 그래서 형이하학적인 물질 변증법에서 끊임없이 그 대중 프롤레타리아 대중들이 참여해서 그 보다 나은 생산 관계를 만들어 나갔던 것처럼, 형이상학적인 부분에서도 이 관념 변증법, 그 변증법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의 공산당이 다 독점하지 말고 소수의 집권하고 하는 공산당과 다수의 플로레타들이 반이 돼서 서로 토론하고 또 갈등하고 비판해서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새로운 사상을 새로운 시대에 새수로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더 나은 세상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형이하학적인 부분뿐 아니라 형이상학
사회의 정치, 사상의 영역에서도 대중의 적극적인 그런 비판적인 참여를 통한 변증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루카치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루카치가 이거를 주장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스탈린이 그래, 너 참 옳은 말이다 라고 했을까요?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 루카치를 핍박했습니다. 오히려 수정 공상주의라고 루카치를 비판하면서 이 사람을 잡아서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루카치가 망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망명 나와서 그런데 또 막상 고국에 갔는데 고국에서도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떠돌아다니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루카치는 자기의 말이 옳다는 걸 몸소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루카치가 이제 비판 이론가 중에서도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게오르그 루카치의 비판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예, 질문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많이 잘 이해가 됐는데요. 사회적 총체성, 변증법적 총체성, 이 총체성이란 말을 이렇게 루카치가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정과 반이 또 합으로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는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것도 맞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것도 맞고요. 또 하나는 이 총체적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 비판 이론가들은 그 유물 변증법,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어떤 경제적인 분야에서 혁명은 이미 이제 성공했다. 여기 부분에서는 완결됐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사회라는 게 형이 하학 부분만 있는 게 아니죠. 그거를 지지해주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 정치, 그다음에 뭐 문화, 예술, 뭐 이런 부분을 형이 상학 부분이라고 하는데 총체적이라는 것은 형이하학 부분과 상학 부분이 모두 공산주의화, 그러니까 정말 변증법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형이하학은 됐는데 형이상학은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총체적으로 형이학, 형이상학 전체가 다 제대로 된 공산주의 사회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자본주의는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지? 이분들의 고민인 거예요. 질문 겸 또 하나, 루카치가 사실은 제일 먼저 쓴 책은 소설의 이해인데, 반어와 악마성이라는 두 요소를 이제 강조해서 국문학과 교재로 그걸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돈을 신으로 만들고 사람을 물질로 상품으로 만들었다는 게 이제 반어의 가장 이제 아이러니의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우리 부분도 우리 책도 아마 문학 부분을 뭐 도스토옙스키나 이런 분 평가를 좀 다뤘던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은 대상적 활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느 철학자를 하면서 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어떤 같은 맥락이 있는지. 마르크스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가 읽었던 예전에 이정국교의 서양 철학사 연구의 마르크스를 보시면 대상적 활동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대상에 내가 어떤 대상 뭐 흙이 있다, 뭐가 이때 뭐 플라스틱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지 하고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용어로는 노동이라고 하고요. 마르크스가 했던 용어입니다. 네, 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나요? 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루카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중지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